나이가 성숙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나이는 절로 먹는데 곱게 나이 먹는 것은 꽤나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때론 늙는 것도 서러운데 곱게까지 늙어야 된다는 것이 잔뜩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살면서 종종 곱게 늙지 못한 어른들을 본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어른을 볼 때 참 곱지 못하게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곱고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 좀 더 넓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해는 되지 않아도 그 나름의 어떤 사정이 있었으리라 딱히 여겨주는 것. 살아가며 마주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닐까?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동생과 나는 많이 다르다. 특히 엄마와의 통화 패턴에서 그 차이를 크게 느낀다. 우선 전화를 거는 목적이 다르다. 동생은 심심할 때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나는 용건이 있거나 엄마의 안부를 살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전화를 한다. 통화의 내용도 다르다. 간단히 안부만 묻고 끊는 나와 달리 동생과 엄마는 저녁 메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과 같은 시시콜콜한 내용을 나눈다. 그러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었다. 가족 행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내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30 넘어 어느 날 생각해 보니 나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도리만 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동생의 효도법을 벤치마킹 중이다. 사실 엄마의 쇼핑 리스트를 함께 살피는 일에는 흥미도 재능도 없으나 모를 일이지 않는가? 그 속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될지. 부모님과 통화할 때에는 사소한 얘기라도 즐겁게 들어드려야겠다. 내 취향은 아닐지라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친구들과 나이 들어가며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중 격하게 공감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말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20대엔 식당에서 주문을 못할 정도로 수줍었던 H양은 어느새 거래처와의 말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투사가 되었고 구시렁거릴지언정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던 L양은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자가 되었다. 나 역시도 그들 못지않은 투사이자 용자로 거듭났다. 그러나 우리 셋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되는 것 같아 하나 둘 꺼낸 말들이 쏟아놓고 나니 내 밑바닥을 보인 것만 같고 합리적인 척 논리적인 척 쏟아낸 말들이 속 보이는 내 입속 차리기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그리고 우리는 후회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이 후회할 말인지 후회하지 않을 말인지 생각해보자. 솔직히 나는 하지 않아 후회한 말보다 해서 후회한 말들이 더 많았다. 말하기 전에 3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자.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모두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다. 더 많은 것을 해볼수록 우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체 줄넘기를 가르칠 때 줄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는 줄을 무릎 높이로 당겨잡고
그 줄을 이리저리 넘어보도록 지도한다. 멈춘 줄을 뛰어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줄을 넘어보았다는 경험 그 자체에 힘입어 아이들은 줄넘기에 성공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해봤던 일에 더 쉽게 도전하기 때문이다. 해봤던 일들은 하고 싶은 일을 늘리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늘린다. 아르바이트, 봉사, 여행, 그 무엇이어도 좋다. 더 많은 것을 꿈꾸기 위한 연료로 쓰일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겁내지 말고 도전하자. 그 도전이 또 다른 도전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해보자. 하다 보면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화는 낼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르게 화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상대에게 화를 낼 때가 많다.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푼다거나 물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상담원에게 푼다. 화나는 심정은 이해하나 상대가 틀렸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면, 화를 내어서라도 내 마음을 알려야겠다면 상대가 옳아야 하고 뿜어낸 감정의 양과 방식이 적절해야 한다. 그러나 나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서 이미 너무 많은 화가 마음에 차 있어서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잔뜩 뿜어내고는 한없이 못나진다. 화가 난 상태일지라도 계속 되돌아보자. 적당히 제대로 화를 내고 있는지. 바르게 내지 못한 화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연초가 되면 습관처럼 무료 신년 운세를 검색하곤 한다.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보면 딱히 맞는 것 같지 않은데도 한 해를 시작하기 전 한 번은 들여다 보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랄까. 올해도 역시나 신년 운세는 딱 들어맞지 않았다. 6월에 크게 아플 것처럼 적혀 있어 긴장했는데 다행히 멀쩡하고 돈이 크게 나갈 것 같다던 4월에도 통장 잔고는 무사했다. 매 순간 내 선택으로 결정되는 내 인생을 누가 100% 예측할 수 있을까? 사소한 선택으로도 크게 달라지는 우리의 삶에 누가 감히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남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은 듣지 말자. 매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데 집중하자. 선택은 언제나 신중하게.